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단원의 진도를 선생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한 번만. 아, 지금 이거 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미리 좀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이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적분이 넓이랑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는 수차로 배우지 않습니다. 되게 아쉬운 거야, 되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 미적분을 안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왜 미분 전에 거에 넣고 빼는 게 넓이지? 라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 교육과정에서 일단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선생님이 근데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면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한 20분 정도. 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무슨 이상한 정리 그게 다 총출동을 해. 그래서 니네가 이제 보통 한 반 정도가 전멸을 해요. 경험상. 설명하면 한 반 정도가 이 정도 되다. 이제 마지막에 되면 자 이제 알겠지? 하면은 애들이 우린 뭐 한 걸까? 라는 현타가 한번 오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결론은. 그래서 오늘 정적분의 활용에서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는 니네가 좀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란다 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오늘은 일단 그 필요 없이 얘만 몇 가지 적으면 되니까 자 바로 그 파란색 238페이지 바로 보시고 첫 번째 볼게요. 자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너무 좀 스무되게 좀 크게 바꿔줬는데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근데 연속이라는 것도 사실은 꼭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제 연속이 아니어도 구간별로 따로따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볼게. 일단 구간을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자 A보다 누가 B가 크다는 걸 사실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는 지금 일단 예를 의미하고 함수값이 음수가 아니면 자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정적분의 아래 끝과 밑끝 중에 아래 끝이 작고 밑끝이 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단 정적분의 구간이 박혀있고 함수값이 음수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바로 뭐다? 직선 그림을 표현할게. x축이 있었고 함수 y는 fx가 있었고 y는 fx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는 x는 a이고 여기는 x가 b에 해당하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실제로 의미하게 된다는 거. 정적분이 자 a부터 b라고 하는 이 두 개 숫자 중에서 자, 밑에가 작고 위가 크고 함수값이 음수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적분의 결과는 바로 이 넓이를 의미하게 되게 된다라는 걸 니네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니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 교육까지는 없다. 그래도 하나 예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그나마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문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함수식은 내가 결정할게. 자 함수가 예를 들어 2분의 1 x에 더하기 3이래. 짝수 두 개만 얘기해줘. 아무거나 상관없어. 짝수요? 짝수 두 개. 2, 6. 2, 6. 자 2하고 6을 얘랑 나랑 짰을 리는 없잖아. 그지? 이거 하나 하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의 넓이를 그냥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x 대신에 2 넣으면 얘는 얼마야? 4야. 자 x 대신에 6 넣으면 짝수는 이제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럼 6 넣으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자 얘랑 더해서 4 더하기 6 곱하기 여기서까지 1이 4 해주시면 자 10 나누면 1은 5고 그래서 얼마? 20이 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분 이용하지 않고 넓이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보자. 진짠지. 그럼 인테그랄 2분의 1 x 자 더하기 3을 내가 어디부터? 2부터 6까지 적분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분수네 올라가 제곱 올라가 4분의 1 x의 제곱에 더하기 3x인데 자 2하고 6을 집어넣어 빼보자. 갑니다. 6 넣으면 일단 36인데 4로 나누면 9죠. 자 6 넣으면 18입니다. 자 2 넣어볼게. 자 x에 2 넣으면 3대 4분의 1 곱하기가 1이고 그죠? 자 2 넣으면 6이고 그죠? 6 빼고 그럼 이제 27에서 뭘 뺐어? 7을 빼 20이네? 와우 서프라이즈 20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인 게 보장이 되고 정적분의 아래 끝과 밑 끝이 제대로 박혀있으면 정적분한 결과는 바로 함수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까지로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투에서의 정적분 활용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직선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예년부터 한번 궁금했을 거야. 선생님 x축 있고 y축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럼 y는 x제곱의 이 부분 x는 1까지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당연히 이거는 여기가 이제 원이 아니니까 뭐 4번을 뺀다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궁금하냐? 그러면 x는 0부터 x는 1까지 y는 x제곱 만든 넓이니까 이쪽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의 적분 계산해서 그럼 3분의 1 x 3승의 0과 1을 집어넣어 빼서 계산해주면 바로 이 넓이가
3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근사값이 아니라 극한 이용해서 원래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네가 얘기하지 못한 그 증명이라는 게 극한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어림잡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니네가 이제 메모를 해둘 건 선생님을 믿으면 굳이 뭐 이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안 믿는 빛인데 안 믿으면 적으셔도 되는데 믿으신다면 자, 요거의 의미가 아까 이제 믿으실게. 요거는 요걸 의미한다는 거. 요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정적분의 의미가 바로 요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 요 그림까지 그려주시고 한 가지 예로 요 정도만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원래 못 구하는데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함수값이 음수일 때 정적분은 과연 그럼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더 y는 x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이 둘러싸인 부분. 근데 둘러싸인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도형들로 만들어지는 유한인 넓이를 갖고 있는 곳, 뭐 이게 이제 대세가 다른 부분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둘러싸였다? 그럼 그거랑 모두 만나는 곳. 그럼 그거를 좀 결정질 수 있는 또 수학이 추는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싸인이라는 부분도 좀 선생님들마다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좀 문제 풀다가 얘기 좀 해줄게요. 자,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부분. 자, 이제 오른쪽 위든 뭐 부분에 함수값이 음수면 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정리됐나요? 정리됐나요? 돼요? 쉬웠네. 됐나요? 이문서 빨리. 자, 그래서 연속이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자, A하고 B 중에 A보다 B가 크고 함수값이 음수가 아니면 정적분 넓이.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밑줄 치세요. 절대값이면 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값이 양수면 정적분이 넓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함수값이 음수면 어떻게 해라? 부호를 바꿔야지 넓이가 된다는 뜻이야. 자,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실제로 보여줄게. 그게 뭐 제일 무난하니까. 자, 여기 절대값 부분에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또 간단한 예를. 이건 예를 한번 적어보자. 자, 인테그랄 선생님이 1부터 3까지 자,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자, 요거를 지금부터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실게. 자, 이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뭐 물론 함수값이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항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게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의 1로도 음수고 3로도 음수고 오케이. 자, 이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x 대신에 1 넣으면 자, x 대신에 1 넣으면 마이너스 5죠. 여기가 이제 이 함수 안에 자, 1, 마이너스 5라는 적이 있고 3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이 안에 3, 마이너스 9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의 넓이. 함수값이 음수인 곳에서 적분하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느냐. 자, 이 함수에 1 넣고 3 넣으시고는 결과물 확인한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얼마? 9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자, 5와 9의 평균에 자, x의 증가량 얼마? 1에서 3까지 2 곱해주면 바로 14가 넓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넓이는 14. 정적분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볼게요. 자, 요거 적분해주면 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고 자, 이거 하면 집어넣으면 한번 빼봅시다. 자, 3 넣으면 마구마구에 마 18. 자, x 대신에 1 넣으면 마이너스 4. 그 얘에서 1 빼면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4가 돼서 자, 넓이는 14인데 정적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14.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면 정적분의 부호를 바꿔줘야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자, 부호. 음수면 바꾸고 양수면 그대로 쓰는 게 바로 절대값이니까 자, 일단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정적분 해주시면 자, 바로 그거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주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뭐 당연하다 생각 들면 뭐 안 줘도 되지만 뭐 예절로 적어두는 게 나중에 또 뻘소리 안 할 테니까. 자, 이제 뭐 개념은 뭐 몇 개 안 남아서 두 곡선 사이 넓이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함수값이 양수면 정적분이 넓이고 함수값이 음수면 정적분이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뭐 그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많은 개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있는 부분 볼게. 자, 이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함수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자, 일단 하려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지금 현재 함수가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y는 fx가 있고
자 여기 y는 gx가 있어서 자 이 함수가 예를 들어 x는 a하고 자 x는 b로 둘러싸인 자요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림을 표현하면 자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이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fx하고 gx에서 지금 현재 빼고 절대값 근데 빼고 절대값 씌운다는 게 뭐냐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 빼고 절대값 씌운다는 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차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면 되냐면 해주시고 자 위식이라 할게 그래서 자 아래식을 뺀다라고 기억해요 아래식 자 함수값이 큰 식에서 함수값이 작은 식을 빼면 됩니다 자 둘의 차이라는 건 큰 것이 작은 걸 뺀다는 뜻이고 그래서 함수값이 큰 위에 있는 식 그래프적으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 다음에 자 적분을 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위의 식 아래 식 근데 니네가 이제 그래프 그리다 보면은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좀 판단하기 힘든 데 있거든 그냥 빼시면 됩니다 빼고 음수 나오면 부호 바꾸면 되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누가 위에 아래인지 몰라 그럼 그냥 일단 얘에서 얘를 빼서 적분하고 결국 음수 나왔으면 부호 바꿔서 넓이는 그러면 반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얘기죠 절대값이 아예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요 공식 하나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공식 하나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그 뭐냐면 2차 함수로 만들어지는 넓이 공식이랑 이 공식은 근데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이거는 국민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밑에는 그 밑에 별표 그러니까 니네는 그 앞에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 참고에 나와 있는 이것이 왜 성립하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줄게 이거를 근데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쓰면 애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별표 공식 자 요거를 접근했을 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텐데 야 보시면 일단 뭐 A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식 보고인데 자 A가 사실은 이제 뭐 절대값 이게 지금 절대값 A 곱하기 C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우리가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한 놈이랑 절대값 A, B가 사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절대값 A를 밖으로 빼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S를 계산을 하는데 절대값 A를 빼고 왜냐면 X의 입장에서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뺐다 치고 그럼 이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뭘 계산한다?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를 이제 직접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어 숨 좀 쉬어서 마스크를 좀 바꿨더니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이야 보세요 여기는 2차 함수는 X축과 알파 베타에서 교점을 갖는 물론 나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절대값 A가 양수니까 이걸 그린 건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넓이 이의 넓이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절대값인데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인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림인데 얘가 음수니까 이제 마이너스겠지만 절대값만 확인해볼게 절대값만 자 절대값에는 밖으로 뺀 상태에서 얘는 이제 실제로 적분을 하면 얘랑 곱하면 x제곱인데 3분의 1 x 3승이 되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아이 너무 빨리 하면 헷갈리니까 천천히 x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x의 알파 베타를 한 놈을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서 절대값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럼 이게 근데 과정은 안 적어도 돼 과정은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두 번 미분의 방어막 같은 그 개념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중간 과정은 사실 별 필요 없기 때문에 결론만 좀 봐자 결론만 자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자 가우스같이 생긴 놈에 3분의 1 x 3승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의 x에다가 뭐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어 빼겠다 근데 지난번에 베타를 다 넣고 알파를 다 넣어도 빼야 되지만 각각 항들을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했거든? 그럼 첫 번째다 이제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면 자 3분의 1 뭐가 되냐면 베타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 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자 베타 넣고 알파 넣으면 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자 플러스 알파 베타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 적분 안에 있는 기호를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좀 덥지? 틈을 에어컨 좀 자꾸 껐다 켰다 시켜 자 볼게 그래서 내가 얘를 뭐로 묶어내냐면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자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절대값이 남은 상태에서 자 뭐가 남는지 봅시다 자 6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긴 2배 나와 근데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뭐가 남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걸 6분의 1로 묶어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배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남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6분의 1 넣고 내면 6개가 남고 자 알파 베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분 안에 남은 식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짓게. 자, 2 알파 제곱인데 3 알파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요. 자, 2 베타 제곱인데 3 베타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고 자, 여기 보면 2 알파 베타. 근데 얘 곱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랑 여기는 6 알파 베타 사라지고 보이니? 자, 얘랑 곱셈 전개하면 2 알파 베타인데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랑 여기는 6 알파 베타만 사라지니까 결국에 남는 게 누가 된다? 더하기 2 알파 베타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자, 마이너스 묶고 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자, A 절대값으로 묶어내고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되니까 얘가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기도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기도 하고 그럼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곱해져 있었는데 요게 바로 내거는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 근데 함수값이 지금 현재 어때? 음수죠? 그럼 부호를 바꿔야 넓이가 되니까 얘를 부호를 바꿔서 바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었다. 3승이죠? 이미 묶였고 제곱이니까 세제곱. 요게 바로 이 넓이를 공식으로 유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과정을 일단 이해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 어떻게 적용하냐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옆에다 얘를 적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증명보다는 얘를 적어두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예를 들어 3 자, x 빼기 1에 x 빼기 2에 대한 요걸 1부터 2까지 접근하겠다. 요거의 의미. 자, 그래서 절대값이어서 이거의 의미가 자, 원래는 요것이 자, 1부터 2까지 자, 요 넓이인데 자, 정적분질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아까 이제 넓이가 함수값이 음수면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라 했으니까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자, 두 분의 차이. 자, 두 축과의 교점의 차이인 1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자, 최고차항에서 곱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넓이. 자, 근데 함수값이 음수했으니까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이거의 정적분의 결과를 적분하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식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예의 정리해 주시고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적분 구간의 차이를 세제곱하고 6으로 나눠주는 건 아까 이제 곱셈공식 하다 보니까 이제 6으로 나눠지게 된 거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고차항 계수 그거에 절대값 곱해준다. 이게 넓이거든. 넓이. 자, 이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는 당연히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3 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3차는 없나요라고 또 물어본다니까? 3차? 3차도 사실 있긴 있는데 3차도 있고 4차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일단 지금은 공식을 그건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노가다로 하고 나중에 또 때 되면 좀 훗날이겠지만 때 되면 그때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생뚱맞게 다른 개념이니까 지금 설명한 걸로 풀 수 있는 문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대표이제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좀 대단히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지만 결론은 함수값이 양수면 정적분이 넓이, 함수값이 음수면 정적분의 부호를 바꾼 게 넓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3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라 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x축이 있었네.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야. 자, 축과 만나는 교점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등차죠. 자,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인 자, 함수 fx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자, 이런 형태 그림이 대략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린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자,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모양이 자, 대략 어떻게 그려질지 축과 3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건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실 3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얘랑 얘의 넓이는 같아요.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구하지 않아도 일단 얘랑 같겠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의 넓이를 S1이라 하고요. 요거 넓이를 S2로 한번 해볼게. S1은요. 선생님, 함수값이 양수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 함수식인 자 x 더하기에 x 빼기 1에 자 x 빼기 3을 자 적분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이거는 넓이. 왜 적으려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번호야 요거 적분하면 적분의 결과가 양수다 음수다. 하나 둘 셋. 자 요거 적분하면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자 x 더하기 1에 x 빼기 1에 x 빼기 3을 적분하면 그 결과는 양수다 음수다? 자 봐봐 함수값이 음수면 부호를 바꿔야 넓이라고. 넓이는 무조건 양수니까 부호를 바꿔야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분명히 적분 결과가 음수일 거라고. 그래서 얘 부호를 바꿔줘야 내가 원하는 두 번째 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S2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전기에서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적분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각각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함수값이 양수인 곳은 그냥 적분하기. 자 함수값이 음수인 곳은 적분한 다음에 자 부호를 바꿔주기. 우리 부호를 바꾸는 부분 이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적분을 구하고 부호를 바꿔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적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교친 계속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아예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적분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호 바꾼 사람도 있고 그건 뭐 그건 상관없는 거뭘 해도 상관없다. 자, 1번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넓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걸 정적분하면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와 네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거랑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게 나온단 말이야. 똑같은 게 근데 왜냐면 같은 넓이 간다고 하던데 3차 함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랑 넓이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함수값이 양수고 얘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거 적분하면 네모 나오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네모거든? 그럼 네 생각에 마이너스부터 3까지 적분하면 뭐 될 것 같아? 0이 돼버린다. 그냥 귀찮아 선생님 그냥 나는 적분할래 그냥 100%까지 하면은 당연히 0 나오고 이러면 넓이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값이 언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조사를 해야 돼. 내 맘대로 적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의미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직선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선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또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길 수 있어. 그래서 결론만 기억해 두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봐. 야, 봐봐.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야, y는 x제곱이랑 y는 x 더하기 2가 만드는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미션을 내가 너한테 낸 거야. 그 그림을 그려봤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서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y는 x 더하기는 이 위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 네가 궁금한 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내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곳이 어디부터든지 확인하기 위해선 첫 번째 먼저 뭘 하냐면 교점을 먼저 구해요. 교점. 그래서 x제곱이랑 자, x 더하기 서로 같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1하고 2 어디다 빼기. 그래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2까지 아까 뭘 했냐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랬거든. 그럼 위에 있는 함수 x 더하기 2에서 자, 밑에 있는 함수인 누구를? 자, x제곱을 뺀 다음에 자, 걔를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게 이제 매뉴얼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넓이 구하기 위해서 자, 교점 먼저 구하고 두 번째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하자. 이게 이제 두 곡선이 돌리는 넓이를 구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일단 정리해봐. 자, 위쪽에 정리하는 게 볼 거야. 한 위쪽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에다 일단 좀 정리를 하자. 자, 두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 큰 문제점은 아닌데 문제점이 생겼어. 자, 정리해 주시고. 아, 뭐 요즘 잘라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
재우야. 예를 들어 내가 y는 x제곱 더하기 1과 y는 x 더하기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 딴 친구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 넓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내가 지금 이 함수랑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 이제 얘랑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보니까 이 함수를 위로 1만큼 평이동하고 이 함수를 위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럼 얘랑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을 수밖에 없겠지.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상식적으로. 근데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y는 x제곱 더하기 x하고 자 y는 2x 더하기 2하고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딱 생각해볼게.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10을 한 번 더 해본 거야. 똑같이 x를 한 번 더 해본 거야. 그럼 이제 얘랑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돼? 교점 구해야겠지? 그럼 얘를 넘겨서 방정식을 풀겠지? 근데 그 방정식의 해가 얘랑 같아야 달라요. 같겠지? 똑같이 x를 더한 거니까 얘랑 서로 같다 하는 방정식이나 얘랑 같다 하는 방정식은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은 근을 갖겠지? 그럼 두 번째 뭐 해? 직선에서 곡선을 빼서 적분을 하지? 그럼 이것도 이 직선에서 곡선을 빼서 적분할 거거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지? 그래서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나 쟤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나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한번 나 심심한데 x의 10제곱을 한번 더 해볼까? 뭐 심심해도 보통 그러진 않아요. 자 x의 10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똑같이 x 10제곱 더했거든? 물어볼게. 그럼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얘랑 둘러싸인 넓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교점좌표 구하고 빼서 넓이 구할 건데 교점좌표 구할 거고 그럼 얘가 또 클 거고 그럼 얘에서 빼고 적분하면 다를 게 있다 없다?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야 그래서 보통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하잖아? 그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아예 얘를 다 넘겨.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0이 둘러싸인 넓이랑 같다 다르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싸리 얘를 다 왼쪽으로 넘겨서 자 얘랑 만드는 도형의 넓이랑 쟤랑 둘러싸인 넓이랑 어떻게 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1부터 2까지 어디다 빼기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인데 근데 이 범위에서 얘는 분명히 함수값이 음수일 테니까 아래로 돌려서 그럼 그거 적분한 다음에 뭐를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나 같은 거가 나온다는 걸 니네가 지금 식으로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지만 결국에 이거 뒤로 넘겨서 그냥 얘하고 x축에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1번 유형처럼 문제를 해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방금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넓이니까 아까 했었던 그 넓이 공식 아까 우리가 길게 했었던 그 공식에 의해서 두 근의 차이 3을 3번 곱한 다음에 자 6으로 나눠주고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자 1만 곱해주시면 자 이런 모든 정적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아까 그 공식이 하고 싶었던 주제인 거예요. 언제? 얘가 2차식일 때만. 자 요런 내용들을 위에다가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봐. 자 중간 과정 뭐 이런 것들 다 넓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 이제 넘겨가지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기가 좀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문제는 뭐 한 두 줄이면 끝나겠죠. 2차식이면 공식 쓰는 거. 자 원래는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이 중간중간에 많지는 않지만 나오니까 그런 건 참고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좀 추워. 근데 끄면 또 덥고
문 닫자니 또 또 공간이 또 이렇게 여기 또 시기가 그런 거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만 참으면 돼. 한두 번 더 하면 당분간 네 집에서 네 편한 의자에서 잘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서 조이진 방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방금 했던 원리로 좀 쉽게 설명해 볼게. 자, 원래는 이 함수랑 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만 얘를 넘겨서 y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만큼의 x와 자, y는 0이 둘러싸인 넓이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3x 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너 x축이고 너는 x축과의 교점을 다 짜져보면 자 양수 a를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a 더하기 3되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36이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이게 2차식이니까 쓰는 거야. 2차식일 때만. 이거 하면 이제 또 누가 선생님 3차식은 공식 없어야 된다고. 있긴 있는데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지금은 알려주지 않을게. 자, 그래서 두 분의 차이. 자, 얘랑 차이 얼마? 자, a 더하기 3을 세제곱하고 뭘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6으로. 넓이를 6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이.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 되시겠다. 넓이 공식에. 자, 그게 36. 자, 넘기면 a 더하기 3의 3제곱이 자 6의 3승인 6의 제곱인데 6 곱하기 6의 3승.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모르면 다 적분하고 공식하고 해야 되는데 2차식은 공식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x축과 이차함수가 만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넓이야. 적분이나 넓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자, 세제곱하고 6 나눈 다음에 최고 참계수 곱하자. 절대가 곱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자, 이런 것들이 뭐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부분은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입금된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 그 출제비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공부장에서 카톡이 왔더라고. 딱 봤는데 분명히 난 21번으로 제출했는데 우리 얘기했을 때 21번하고 30번으로 나온 거는 50만 원을 줘요.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 이제 그 3학년 애들 모의고사 보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만들었지. 근데 좀 열심히 만들었어.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서 8문제를 냈어요. 8문제를. 의무적으로 4문제를 내야 되는 건데 한 8문제를 냈지. 근데 옆에 선생님 물어보니까 3개 냈는데 하나 통과된 거야. 그러니까 3회 모의고사 가형 나형이니까 총 한 뭐 100문제 좀 되려나? 그게 막 중국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3개 냈는데 하나 됐다 하더라고. 그냥 8개 냈는데 8개가 다 됐어. 8개가 다 됐어. 50만 원 2개. 50만 원 2개. 2개. 자랑이에요? 30만 원짜리 없어. 통과됐어. 통과. 다음 월급에 같이 아이패드 사야 돼. 아이패드.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이제 뭐 기쁜 거는 일단 뭐 물론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율이 낸 게 다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좀 기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쩌라고. 자, 야, 봐봐. 이 3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래. 그럼 넘기라고 그냥. 넘겨서 y는 x 3승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너 x로 묶어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는 0이고 1, 2에 어디다 빼기 어디다 빼기 어디다 빼기 그래서 x값이 자변수대로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는요. 자, 처음에 마이너스 1 만나고 그 다음에 0 만나고 1 지나고 그 다음에 2 지나고 만나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간격이 머니까 그만큼 넓이가 커진다고. 그래서 둘 중에 큰 넓이가 S2니까 여기가 바로 S1이고 이게 바로 S2 이게 되겠죠. 되겠냐? 자, 그래서 이제 S1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S1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냥 적분해라. x 3승 빼기 x제곱에 자 마이너스 2x를 그냥 적분해 주시고 자 S2는 어떻게 하면 S2? S2는 0부터 2까지의 넓이인데 함수값이 음수니까 자 바꿔서 마이너스 x 3승에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2x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각각 계산하신 다음에 자 문서 궁금하면 그 차이가 궁금하니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뭐 센스 있는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S1과 S2를 더하는 게 아니라 S2에서 S1을 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S2고 그지? 양근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제 식해서 뭐 하나로 합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냥 일단 각각 구해주는 게 무난하겠다.
자, 뭔 소리냐? 또 궁금한 표정들이 여기저기 또 있어서 얘를 내가 이제 F라 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F인 거잖아, 마이너스 F. 이제 예를 들어 F라고 이름을 써주면 그럼 지금 S1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의 적분이고 그 다음에 S2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빼보면 0부터 2까지 이제 fx의 적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인 게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S2 빼기 S1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양근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한 다음에 부호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뭐 S2 빼기 S1은 지금 하는 건 그냥 좀 약간 그냥 테크닉적인 부분이니까 몰라도 문제될 것 같다 그 더하고 부호 바꾸면 얘는 인테그랄 뭐 2부터 0까지 F가 될 거고 그럼 이건 더하고 부호 바꾸면 얘는 뭐가 돼? 0부터 마이너스까지 될 거고 그거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그건데 뭐 굳이 꼭 뭐 알아야 될 건 아니니까 각각 계산해서 계산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필기하는 건 오히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다 라는 정도로 4번 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1,0에서의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문제 하나로 사실은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유형을 좀 좋아하신다. 자, 보세요. 자,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야, 함수가 있었어. 근데 이 함수의 x좌표가 1인 점이 있었단 말이야. x좌표가 1인 점이 있었었는데 뭐 1,0이 있겠지. 그래서 1,0의 사이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거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게 이 문제의 전체적인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지난번에 편법으로 이거 빨리빨리 찾는 거 뭐 이렇게 알려줬어, 그지? 정석적으로 할게. 자, 전개하시면 y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4x가 되고 여기 이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10개 x에 더하기 4가 돼서 x 대신에 1 대입하면 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미분한 거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접선의 길기 나오니까 이 함수식이 여기보다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3x 1,0을 지나니까 x 빼기 1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3이 바로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얘를 넘겨요. 그래서 x 3승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7x에 넘기면 빼기 3은 0이 되니까 이 식은 뭐로 있으면 된다?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3으로 이렇게 조리 작업하면 인수분해 돼서 이점 좌표가 3이 되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랐냐? 지금 한 거는 뭐냐면 미분 활용인 거죠. 미분 활용. 저 함수의 1,0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와 다시 맞는 점의 좌표 구하는 거. 여기까지 뭐 미분 활용이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저희 문제는 1과 3 사이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근데 지금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뺄 거냐 곡선에서 직선을 뺄 거냐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중간에 있는 2를 각각의 함수 넣어. 왜냐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걸 수도 있거든. 근데 뭐 지금 x좌표 지금 박혀있는 꼬라지 와서는 뭐 잘못 그린 건 아닌 것 같지만 혹시나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 1과 3 사이에 적당한 2 같은 숫자를 직선식에도 대입해보고 곡선식에 대입해보고 그럼 누가 함수까지 큰지 알거든. 왜냐면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직선식 마이너스 3x 더하기 3에서 곡선식 누구를 빼냐면 x 3승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4x를 빼서 접근해 주시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근데 이거 공식이 있어 나중에. 공식. 스포를 해주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를 알려줄까 말까 하다가 살짝 알려줄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가 4차함수 막 이렇게 있어 계속. 근데 지금은 일단 이게 뭔 소리냐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영어 안 한다. 해. 좋아한다라는 거. 그래서 메모를 좀 해두시고 4번 중에. 자, 조금 이렇게 음식 좀 해. 좀만 미안해 그동안. 우리 근호가 달라졌는데. 숙제도 열심히 하고 졸지도 않고 신경좀 쓰고 지금이라도 그런 게 다행이지. 자, 이제 다음 용도에서 자, 이게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다. 자, 이제 넓이 같다라는 주제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덕분에 아까 은서가 아까 중간에 뭔가를 질문하면서 사실은 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좀 제공을 했는데 잠깐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위에다가 두 가지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 좀 할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축이 있었어. 근데 함수 y는 fx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대칭성을 좀 무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3차 함수라는 걸 무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상의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이 좌표표 A고, 요거 B고, 요거 C고, 요 넓이 S1이고, 요 넓이 S2고, 이게 함수 fx인데, 자, 지금부터 S1과 S2가 서로 같기 위한 P를 충분 조건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유도 과정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두 개의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기 위한 P로 충분 조건. 자, 결론 일단 먼저 적을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자, fx의 정적분이 뭐냐면, 자, 0이 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대값 씌우지 않고 그냥 적분하면 그 결과는 0일 수밖에 없다. 아까 은서가 지금 했던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거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 더 수식으로 보여줄 건데, 자, 지금 보여주는 건 또 마찬가지로 뭐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시면 돼. 내가 봐봐.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F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셔야 돼. 자,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어디까지?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F를 적분해 주실 때 마이너스 F를. 좀 약식이니까 좀 생략을 할게. X는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함수값이 양수니까 A부터 B까지 적분해. 근데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B부터 C까지 적분해 주고, 그죠?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해야 되는 얘기지? 그럼 내가 이거 넘어갔다? 그럼 이렇게 넘어간 거 능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2로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 달리기 공식에 의해서 바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유도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중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옆에 비슷한 거. 자, 이번엔 꼭 X축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요게 지금 F하고 G란 함수가 중간에 함수값이 바뀌면서, 자, S1, S2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경우도, 자, 얘랑 얘 넓이 같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든, 이런 케이스든. 얘랑 얘랑 넓이 같으나, 얘랑 얘랑 넓이 같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넘기면 이거니까. 이거 넘겨서, 하나는 Y를 만들고, 하나는 Y는 0으로 만들면, 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이 적분한 결과는 0이 되게 된다. 그림은 두 개인데 공식은 하나야. 정리해 주시고. 지금도 뭐 끝났죠. 자, 아까 중간에 유도되는 과정이 뭐 궁금하면 본인이 한번 직접 한번 해봐. 어려운 그거 증명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볼게. 자, 그림과 같이 이 함수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드는 거야. 넓이가 같은데 얘는 함수값이 양수고 얘는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잖아. 그럼 네모가 나온다는 뜻이거든. 근데 넓이가 같은데 얘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네모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네모.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네모랑 더해서 0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식이. 자, 그래서 얘는 x는 0과 x는 2로 둘러싸인 얘랑 얘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중간 거 상관없이,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통째로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k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k를 통째로 적분해 주시면 그 결과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k가 난 방정식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해 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죠. 자, 정적분이 넓이가, 함수값이 양수면 정적분이 그냥 넓이고, 함수값이 음수면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의 반대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뭐 여기가 네모가 나온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네모 나오는 정적분의 결과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0부터 2까지 통째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네모가 돼서 0이 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해? 그 아까 우리 둘이 같이 했던, 자,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에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 함수값이 음수면 넓이 반대로. 그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거야. 6번 갑니다. 자, 6번도 사실은 좀 쉬운 문제인데 방금 했던 거에 사실 응용이거든. 여기 봐봐. 자, 이 함수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집중해 주시고, 1대 2랍니다.
근데 이 함수의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그럼 x는 1이라고 하는 놈이 정확하게 이 부분의 넓이를 반반으로 나눌 것이고 그래서 a 대 b의 비율이 1대 2였다면 얘랑 얘의 넓이는 같다는 뜻이거든. 얘하고 자 얘의 넓이는 같다는 뜻이거든. 자 밑에 부분의 넓이가 자 이 넓이의 2배라고 지금 되어 있었는데 큰 대칭축으로 딱 자르면 얘랑 얘의 넓이가 같다는 뜻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저 함수의 식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p를 적분한 결과는 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랑 뭐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고급스럽게 대칭축의 의미를 한 번 더 물어봤기 때문에 그나마 뭐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퀄리티가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세가지? 이세가지? 똑바로 일어나 주시고. 자, 7번 문제 볼게. 아이고.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좀 연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제 문제랑 똑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런 주제를 쓰는 여러 가지 그냥 문제다. 이거 했는데 왜 밑에 거 못해요? 라고 하면 그냥 원래 그런 페이지다, 이 페이지다. 자, 얘하고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냥 잠깐 봐볼게. 이 두 가지 함수는 지금 다 보니까 ax 3승이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야, 그지?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로. 그래서 지금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냥 표시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지금 k값이 양수니까 얘는 증가 함수여서 함수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인 거고 원점 지나는. 근데 지금 k값이 양수인데 이거는 최고점에서 음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고 근데 대칭되는 건 대칭되는 거야. 대략 그린 거야. 그런데 두 개의 그래프와 x는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 부분의 넓이. 자, 넓이가 존재하는 곳은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함수값이 큰 최고점 개수가 양수인 왼쪽 함수 4kx 3승에서 자 밑에 있는 이 함수를 빼니까 더하기 뭐가 되냐면 k분의 1 x 3승에 관한 적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넓이인데 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된다? 일단 뭐 계산을 좀 해보면 자, 4 올라가서 kx 4제곱 그럼 뭐 4 돼야 되니까 여기가 뭐냐면 4k분의 1x의 4제곱에 자 0과 1을 집어넣어 그럼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k 더하기 4k분의 1이거든. 자, 최소가 궁금하대? 어떻게 할 것 같아? 최소 궁금하대. 어떻게 할 것 같아? 산수기가 됐다, 산수기야. 그죠? 자, 이 식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자,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둘 곱하면 4분의 1 정답은 그래서 1이 바로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밑에도 다 좀 다른 대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거야. 얘는 뭐 산수기하를 마지막에 썼지만 뭐 다른 주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정리가 된 사람들은. 자, 이제 넓이 관련된 개념 마지막 문제. 자, 시간이 12분 너무 남았는데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딱 얼마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이라 해서 자, 지금 했던 유형이랑 좀 약간 다르니까 자,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자, 역함수에 관한 정적분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각각 어떤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지. 근데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거의 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일단 참고로 이거는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그림. 별표로 갈게. 앞에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건 좀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적분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림으로 해결하는 거다. 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걸. 우리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자꾸만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잖아? 그잖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 문제를 푸는 것들을 배워왔지.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y는 x3승 더하기 x-1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역함수를 정적분을 해라. 근데 일단 이 친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게 이 함수가 y는 x3승 더하기 x 빼기 1이라 적지마? 그러니까 역함수는 이거거든? 이거 y는 하고 정리 가능합니까? 난 못하는데? 내가 못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y는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없다고. 뭐 2차식이면 근해공식으로 쓰겠지. 3차식인데 근해공식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애초에 이건 구할 수 없는 문제인 거거든. 자, 그래서 어이씨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근데 요건 구할 수 있지 않니?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제. 구하면 안 돼. 봐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선생님이 얘를 그림으로 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f 대신에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얼마냐? 1이지. 그래서 이 함수는 1,1을 지난다. 자, 함수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 빼기 2여서 9야 9. 그래서 원래 함수는 2,9라고 하는 점을 지나네. 자, 원래 함수 fx는 여기는 자 1,1도 지나고 여기에 2,도 붙으시면은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인데 일단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부분의 넓이. 자,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곳이 자 원래 함수의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다. 바로 요거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항이 갖고 있는 식입니다. 자, 이제 나 물어볼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 그래, y는 그래서 이 함수를 y는 x에 대칭하면 자 원래 함수가 1,1 가지고 있으니까 역함수도 1,1을 지납니다. 자 원래 함수가 2,9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9,1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자 그 함수의 역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지나겠지. 원래 함수랑 y는 x에 대칭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원래 그림으로 푸는 건데 내가 근데 또 양의 공식을 또 알려주면 다음 문제 풀 때 알려줄게. 상당히 쉬운 유형이지만 이것도 결론을 얘기하면 좀 여기서 오른쪽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자고. 넌 뭐야? 자 역함수의 1부터 9까지 넓이. 자 녹색 함수 역함수의 자 1부터 9까지 넓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구하라는 놈은 바로 이 녹색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그래서 하얀색 이 도형의 넓이와 자, 녹색 도형의 넓이. 그거 두 개를 더하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자, 봐봐. 야, 여기는 이 녹색 넓이랑 누구의 넓이가 같다는 걸 니네가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내가 원했던 건 흰색 부분의 넓이와 녹색 부분의 넓이의 합을 보고 싶던 거예요. 근데 y는 x에 대칭하면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넓이가 동일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흰색 도형의 넓이와 노란색 도형의 넓이를 더해라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결론 낼게. 자,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한 18이었을 텐데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1과 1을 곱한 1을 뺀 거. 정답은 그래서 17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쳐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역함수와 넓이. 넓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좀 독특한 힌트가 나오긴 했지만 자, 함수값 양수면 정적분의 넓이, 음수면 부호를 바꿔야 넓이.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넓이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자,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분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해. 그래서 너희들의 그 눈빛도 읽었고 그래서 봐서 어차피 이제 일요일날 우리가 이 부분 문제 풀이를 할 거니까 좀 속도와 속도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일요일날 그래서 수업 마무리하는 날 진도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자, 숙제를 해보는데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숙제 안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부분은 일요일날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짐 싸지 말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지금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질문을 해줘. 그러려고 그래서 끝내는 거니까 여기까지. 뾰롱.